안녕하십니까. 캐세TV 김미영입니다. 네, 오주원입니다.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드립니다. 네,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도 아주 다사다난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 그리고 KT의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이고 네, 유사함이 되게 많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단 한 번도 농민들이 남태령을 넘지 못했던 거를 국민들이 네, 뚫어내서 남태령을 넘어서 용산까지 진격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KT에서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KT에서도 구조조정을 회사에서 기획하고 실행을 했지만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지금까지는 만들어내 왔죠. 네, 국민들이 남태령을 넘었듯이 네, KT에서도 구조조정을 넘어서 노동자가 승리하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올해 2024년에 KT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날 구조조정 합의안이 네. 발표가 되었던 건데요. 전격적으로 10월 17일 새벽에 노사가 합의를 했죠. 선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5,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신설법인으로 전출을 하거나 희망퇴직을 하는 걸 내용으로 했었죠. 네, 그래서 예. 당초 계획은 넷코가 한 3,400명 정도 하고 PNM이 380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두 회사 합해서 한 1,700명 정도만이 전적을 신청을 해서 네코의 운영이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직원들이 희망퇴직으로 그럴 바에는 그냥 이 회사를 떠나겠다 하는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상자 중에 한 2,500명 정도, 2,500분 정도가 KT에 남는 걸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뭐 예전에 KT는 구조조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폭력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었는데, 이번 구조조정도 아니나 네. 다를까 부사장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협박도 하고 했던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뭐 지점장, 지사장, 팀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안창용 부사장과 최시환 대표가 했던 네. 얘기들이었는데요. 뭐라고 했던가요? 외곽으로 발령을 내겠다, 아니면 모멸감을 느끼게 하겠다, 회사에서 가만 놔두겠냐, 이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 인원의 3분의 1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전적하는 데 그쳤죠. 개돼지도 자기 밥그릇 걷어차면 무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김영섭 대표하고 김인관 위원장은 노사합의를 너무 쉽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저희 KT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걷어찬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정서를 못 읽은 것도 맞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안 나가니까 모멸감 주고 괴롭혀가지고 회사가 시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가만히 니들이 안 나갔는데 가만두겠어라고 협박을 했어요? 아니, 일정도 하나도 나오지 네. 않고 교육을 하고 사이트가 백령도로 발령을 나네 안 나네. 종국에는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토탈 영업 TF에서 하는 일이 회사에서 폐지하겠다는 상권 영업하고 법인 가치팀에서 하던 일하고 동일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업무 폐지한다고 했을 때 인원이 한 700명 정도가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폐지 정도가 아니고 대폭 확대를 해서 2,500명이 그 일을 하게 생겼어요. 더 우려스러운 거는 KT에서 직접 영업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게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업을 해서 직접 전산 입력하고 민원을 받는 것까지 하는 거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지요.
막바로 영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업무 전환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업을 괴롭히고 내가 이거 잘 못하게 될게 명약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하게 해서 내가 자괴감 느껴서 너무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년 전에 부산에 어떤 분이 영업으로 발령이 나서 너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하니까 모멸감 느끼고 해서 자살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구조가 돼서 자괴감 느끼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열심히 그 선로 인프라 분야하고 뭐 비직 지원 분야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을 그 업무를 그 친절법인으로 이관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건데, 잘하던 본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잘해왔던 업무를 아닌 새로운 영업 업무로 발령을 낸단 말이에요. 참,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참 의문이고요. 지금 토탈 영업 TF 1기 교육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느 그 사이트에서 근무할지 일종의 희망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 가관인 게, 뭐, 모 광역본부 같은 경우는 뭐 대상 사이트가 뭐 20몇 개, 뭐 30몇 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전체를 1번에서 24번, 뭐 34번까지 우선순위를 다 적어내라고 하는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 코어는 잘 돌아가냐? 네. 전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일단 그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에요.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못하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선로 순회나 뭐 공사장 뭐 이런 업무를 현장에서는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부 설계 업무 뭐 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KT 내에서 뭐 이 넷코어를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거기에 또 별도로 또 인원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 이게 분할소원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애초에 KT에서 자기 공사를 KT에서 감리를 KT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네코는 네코 공사 업무를 네코에서 감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감리는 KT에서 또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감리 업무를 맡겨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초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이게 분할손이 발생하는 아주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되는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목표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인프라 네트워크를 대한민국의 신경망 끝단까지 가 있던 기간통신망인 KT의 네트워크를 외주화하면서 오히려 불안은 더 가중시키고 네트워크는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다. 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은 그래서 실패한 구조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가 바뀌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현장 조직 개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12월 18일서부터 조직 개편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안 되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나겠지 했는데 안 났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27일 금요일이 진짜 데드라인이야 라고 했는데 조직 개편 또 안 됐어요. 오늘 30일입니다. 또 안 됐어요. 내일은 되겠죠. 내일은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설마.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준비되지 않은 구조조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아니 조직 개편이 되어야 그 조직에다가
남아있는 사람들 또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을 발령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발령도 못 내고 일정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인 거죠. 해가 바뀌고 있는 이때까지 현장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지경까지 이렇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그 김영섭 대표하고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이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그럼요. 네. 책임져야죠. 네. 올해 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과 함께 네. 부동산, 아니 이석채 회장만 부동산 팔아먹는 줄 알았어요. 네. 김영섭 대표님은 네트워크도 팔아먹고 부동산도 팔아먹고 부동산 무려 3조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네. 예. 대부분 뭐 호텔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해요. 네, 그게 내년에 매각될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부동산을 매각하는지 참 의문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 황금하늘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뭐 일이라고 그 지적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단기성 이익인데 이걸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다 날려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중에 사라지는 돈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T의 경쟁력의 근간인 네트워크가 부동산을 다 매각하고 아웃소싱해서 단기적으로는 김영섭 대표가 연임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네. 고배당하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KT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네.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동산 3조 매각해가지고 실체도 없는 AI에 투자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고배당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김영섭 대표가 추후 연임을 하려고 하는 포석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될 양반이 연임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김영석 대표 임기가 2026년 맞습니다. 주주총회까지이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 들어서면 이제 새로운 사장 연임에 대한 절차가 들어갈 거로 예상이 돼요. 연임을 위한 그 실적 포장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경영공백 사태를 빚었던 이사들이 한꺼번에 다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사들을 채용하고 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이사들을 추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회이사에 네. 대해서 이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KT 사회이사가 총 8명이고 사내이사가 2명인데요. 그 사회이사 8명 중에 4명이 내년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 4명을 선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이사들이 김영섭 대표의 연임을 위한 자기 사람 채우기로 가서는 안 된다.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KT 사회이사 8명 중에 2명이 그 현대자동차 추천했던 사회이사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 KT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한 또 이사를 추천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김영섭 대표는 부동산 매각해서 돈 만들고 네. 그리고 본인의 연임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사들을 자기 기반으로 만들어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높은데요. 이거 이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 새노조와 그리고 KT 노동자들이 이건 절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적어도 먼저 책임지고 그리고 사과하셔야죠. 이런 구조조정을 했고 그리고 KT 직원들한테 상처를 준 것이고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네코어나 KT나 혼란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에 경영공백 사태만큼이나 지금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김영섭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리고 좌절감 주고 모멸감 주겠다고 한 부사장들을 승진시키고 유임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영섭 대표가 이러니까 공재창에는 무슨 얘기냐. KT의 엑스맨이란 얘기 들으시는 겁니다. 네. 사과도 하십시오. 책임도 지시고 사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우 열받네 또. 네, 분명히 책임져야 될 문제고요. 네,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사회이사 8명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4명이 새로 선임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인영화 이후의 과정을 보면 정치권 낙하산들이 사회이사로 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본인들의 연임을 위한 도구로 사회이사를 활용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명섭 대표가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연임을 위해서 이런 자기 사람 심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크게 지탄받은 일일 뿐더러 그러한 연임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KT 직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김영섭 객이 와서 주인 행사를 하는데,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는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일로조는 노사 합의해주면서 KT를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KT 노동자들이 김영섭 대표에게, 그리고 일로조 김인관 위원장에게 너희들은 아니야. 잘못한 거야. 책임지고 물러나.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노조에 가입해서 함께 주장하고 해야죠. 예. 2024년은 우리 노동자들이, KT 노동자들이 KT를 지켜보겠다고 힘써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KT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T 새노조에 가입하는 것, KT 새노조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KT 새노조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KT를 한번 확 바꿔보시게요. KT 새노조와 함께 KT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들을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T를 바꿔봅시다. 네, 정상화시키는. KT 새노조와 함께.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네. 많이 그리고 파널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쳤나봐. 이렇게 할 말이 많아.